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오너들의 필수 커리큘럼 사장상환학교의 김PD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민준 프로님 모시고 말년의 세금 폭탄이 다소 좀 섬찟한 그런 주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권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민준 프로입니다. 네. 제가 서두에 오늘 주제가 좀 섬찟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뭐 일반 국민이라면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납세의 의무를 이제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뭐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세금 폭탄, 말년의 세금 폭탄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뭐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네네네. 평생 그 세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죠. 자유로워.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이제 근로소득을 내시고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부가세랑 사업소득도 내셔야 그렇죠. 되시는 거고, 네네. 본인의 이제 자산을 처분하시거나 징여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양도소득세나 양도소득. 징여세도 내셔야 되시고, 네네네. 또 상속이 또 개시되면 이제 상속세를 내실 수밖에 마지막 없으세요. 이렇게 많은 세금을 좀 내시고 있는데, 네네. 이 안에서 이제 법인 같은 경우 좀 구조가 좀 세구조가 좀 복잡하죠. 법인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네네. 오늘 뭐 이런 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훨씬 세목도도 좀 다양하고 관련된 세금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법인 대표, 뭐 법인 대표와 관련된 세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법인을 운영하시게 되시면은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니까 근로소득 또 근로소득이 좀 가다 보면 또 종합소득에 또 합산이 되실 거고요. 그렇겠죠. 예, 또 예. 배당을 또 받으시는데 배당소득세는 또 배당세는 내시겠죠. 배당세는 근데 배당도 또 일정 금액 이상을 하시게 되시면은 그 추가되신 거에 대해서는 또 배당세 외에 종합소득세로 또 합산이 되고 되시는 예.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일생에 뭐 한 번만 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자주 내시는 대표님도 네. 많이 좀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던 단계부터 이제 삶의 노년기까지 어떤 세금을 좀 내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셔야지만 좀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법인 대표님 뭐 되게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이제 상황별로 케이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좀 첫 번째부터 이렇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좀 가업승계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내용을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업승계랑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연관이 돼 있다고 좀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이제 회사 지분이 다 내 것이다, 100%다, 남한테 주기 싫다 하셔가지고 이제 100%다 설립하셨을 때 네네네. 내 거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처럼 가격이 나와 있지가 않으세요.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매년 이제 주식 평가를 하시면서 평가를 해야 된다. 네, 평가를 하셔서 네네네. 우리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셔야 되시는데 3년차 미만 같은 경우는 순자산으로만 평가를 하시면 되시는데 네네. 3년차 이상이 되시게 되시면 이제 순손익 가치랑 자산 가치에 대해서 보편적 평가를 해가지고 사법상에서 원하는 보편적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주식 가치를 세법으로 상에서 평가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네. 설립할 때 우리는 뭐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아니면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뭐 주가가 비상장 주식인데 뭐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대표님이 있으신데 네. 회사의 순손익이 많이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가 많이 발전이 되면서 뭐 자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건물을 올려서 사옥을 또 이렇게 그렇죠. 만드신 대표님도 보시면 순자산이랑 순손익이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되게들 모르시더라고요. 네, 모르세요. 그렇게 많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지. 이래저래 뭐 5천만 원, 7천만 원, 뭐 그 사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하시지만 어마무시하게 이제 맞아요. 많이 네. 올라가시는 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주식 가치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올라갔거나 대표님께서 매년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생애 주기에 맞춰서 주식을 어떻게 이동하실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주식 이동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 시기를 정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렇게 꾸준하게 하시는 또 대표님이 없으세요. 그렇게 자기 법인 운영하는 법인의 주가 아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가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대부분 이제 컨설턴트가 네. 미팅을 하면서 회사 주식 가치 평가를 하고서 우리 회사의 주식은 이만큼이고 자산까지 합치게 되면은
요 정도의 큰 규모로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녀분한테 배우자분한테 주식을 이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만큼의 큰 세금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깜짝 놀라시죠? 해드려야지만 이제 깜짝 놀라시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네네. 회사 가치가 너무 높고 부동산이 있다고 했을 때는 뭐 이제 가업 승례, 네, 특례, 조세, 종래 특례 제도, 조세 특례 제도를 활용해서 네네네. 가업승계 증여 특례나 아니면 가업 성속 공제를 활용하실 수는 있으시지만 네네. 요거도 실제로 뭐 또 자녀분이 가업에 대해서 승계를 할 의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신 거죠. 조건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10년 이상 회사를 또 운영하셔야 되시고 대표님 나이도 60세 이상이셔야 되시고 네네. 그리고 부동산이 있을 때는 부동산 자산 때문에 법인의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가업승계 특례제도 쪽으로 가시는 게 좋으신데 이런 거에서도 놓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서 미리미리 내 가업 승계 문제도 있으시고 주식 이동 문제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절세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으시고요. 뭐 실외로 뭐 주식 가치가 한 30억 이상 되는 회사인데도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컨설팅을 받으시고 어느 쪽으로 조세 플랜을 가시냐에 대해서 세금을 상당히 많이 그 절약하시는 케이스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네네. 회사 주식 가치만 미리 좀 잘 파악하고 있어도 네네. 아무래도 확실히 이후에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설명을 주신 것 같고 두 번째 케이스도 내용이 보면 좀 첫 번째 케이스하고 유사한 좀 맥락인 것 같은데 어떤 케이스? 예, 맞습니다. 유사합니다.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이제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단기 순이익이 매년 발생하시면 대표님께서 갖고 가시는 돈은 급여 밖에 없으세요. 급여밖에 없죠. 네. 상여금을 자주 갖고 가시는 대표님도 실제로 많이 없으시고 네. 급여로 해가지고 이제 급여를 올려가면서 이제 그 소득을 좀 더 이제 키워가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배당은 이제 많이 안 하시죠. 그러면 이제 단기 순이익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단기 순이익이 계속 쌓이면은 재무제표 상에 미처분 이익 이경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네. 그게 돈이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30억이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결국 이제 순자산이 계속 커지는 꼴이죠. 네네네. 예. 배당을 실제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무서워서 딱 그 이제 금융소득 조합과세에서 이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2천만 원, 네네. 2천만 원 미만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세금 때문에. 네네네. 배당을 많이 갖고 가게 되시면 이제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셔야 되시니까 그런 게 좀 싫으셔가지고 2천만 원 한도로 갖고 가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꼭 걱정을 하셔야 되시는 게 잉여금이 회사의 주식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잉여금으로 인해서 가업 승계나 아니면 주식 가치 평가를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네. 잉여금에 대해서 ST 전략을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왜 그 배당을 안 할 수는 있어도 한 번 하시는 대표님은 없다. 그 말이 반증하는 것은 이제 워낙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배당 자체를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한번 이제 배당을 여러 가지 주식 가치나 여러 가지 세금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걸 계속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잉여금을 순자산 형태로 계속 쌓아나가시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이제 튄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좀 나중에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많이 되죠. 잉여금에 대해서 많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 가업승계 특례 제도를 가신다고 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상당히 좀 까다로우세요. 사후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뭐 10년에서 7년, 7년에서 5년 그리고 뭐 가업승계 증여 특례로 가는 그 비과세 한도도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시기가 좀 힘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증여 특례로 갈지 아니면 주식 이동으로 해서 가업 승계를 해줄지 한번 결정을 하셔야 되시는데 이래저래 걸림돌이 되는 거는 미처분 이익 이경금이세요. 결국 그놈의 미처분 이익 이경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미리 출구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시고 잉여금 10억에 대해서 한 번에 빼가신다고 하면은 세금이 어마무시하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미처분 이익 이경을 좀 출구 전략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보다 방법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해줄 수 있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방법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저희한테 컨설팅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뭐 실질적으로 뭐 10억을
배당을 하셨던 경우라 아니면 컨설팅을 받고서 진행을 한다고 하셨을 때 네네. 세금에 대해서 거의 한 3억 이상 절세 효과를 엄청나네요. 네. 보신 대표님이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저희가 뭐 컨설팅 한 내용으로만 거의 뭐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네네. 저희가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뭐 기장세무사님과도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시고 네. 두루두루 이제 다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해드리는 컨설팅이 정말로 맞는 거냐, 틀린 거냐, 한번 검증을 받아보시고 끝에 가서는 소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소명까지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믿고서 컨설팅을 받아보셔도 절세를. 그러니까 잉여금이 좀 쌓였다는 이제 신호가 오면 네. 한 번쯤은 뭐 이게 어떤 그 실제로 뭐 주식을 이동하거나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좀 점검을 할 만한 계기가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세 번째 케이스가 이제 이거는 좀 부동산, 뭐 개인 소유 이제 부동산이 많은 그런 케이스를 가져오셨는데 이런 경우도 어떻게 좀 절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사항이나 네네. 정부 발표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부동산 자산은 대부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집가는 계속 상승하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소유를 거의 이제 대표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네.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속세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죠. 예. 보유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부동산을 팔아야지 세금을 낼 수 있겠네요. 네, 그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대표님들이 요거에 대해서 컨설팅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과 그렇죠. 관련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 건물하고 이제 토지가 이제 구분 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물은 그 감가상각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집가는 뭐 우리나라가 큰 변수가 없는 한 계속 이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뭐 생각되는 대로 이제 집가 상승이 그 생각되는 것보다는 집가 상승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다음 세대로 이제 자산을 이제 이전을 계획을 할 때 그 가치가 증가하는 재산을 이제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산을 이제 이전의 방식에도 세금이 뭐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하신다고 했을 때 최대한 우리 가족과 대표님한테 유리한 플랜으로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크고 좀 복잡한 것부터 이렇게 좀 먼저 고려를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한번 팔게 되시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세요.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시고 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현금을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게 되시면은 또 증여세도 발생할 수밖에 그러네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양도세도 발생하고 내셔야 되시고 또 증여세도 내셔야 되시고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세부담 60에서 많게는 70%까지 육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해서 줄 거냐 아니면 이 건물을 어떻게 좀 절세를 하면서 자녀한테 좀 부를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나머지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좀 전문적으로 다시 한편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양도세, 증여세까지 하면 뭐 팔아봐야 절반 이상 이제 세금이니까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회사 지분이 다 내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그거였고, 네네네. 두 번째는 이제 잉여금을 많이 저축해놨다.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많다. 네. 이 세 가지 문제인데 네. 이 세 가지 문제는 아무튼 국세청에서 참 좋아하는 문제예요. 왜냐면 세금이 참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거든요. 타겟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지분 같은 경우도 저가 매도가 안 돼요. 저가 네. 매수, 그러니까 저가 매도. 증여가 안 된다는 거죠. 일정 금액보다는 떨 수가 없고 그리고 예전에는 대표님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게 단기 순이익이 안 나게 되면은 주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법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아무리 순 손익 가치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순 자산 가치 80% 미만까지는 주식 가치를 못 낮추기 때문에 그 주식 가치를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기에 대해서도 그 스케줄을 보셔가지고 언제쯤 하는 게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시는 거고 회사에 잉여금이 많다고 했을 때도 요거에 대해서 증여 플랜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생각하시는 게 나으시고요.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도 법인에 있는 경우도 있으시고 개인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요거에 대해서도 최대한 대표님
대표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걱정하시고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세금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고 걱정하실 수밖에 없으시고 그렇죠. 세금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계신 내용보다 세금이 많이 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 또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방법에 대해서는 뭐 기장세무사님과 아니면 요 주위에 이제 지인분들랑도 많이 생각을 나누고 공유를 하시겠지만 좀 더 전문적인 컨설턴트한테 한번 상담을 한번 의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 기장 세무사에게 이제 원스톱으로 해서 이게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이건 조금 전문가들이 개입을 좀 해줘야 그리고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 케이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이제 요 중에 한두 가지 혹은 3가지 모두 해당이 되시는 대표님들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댓글창에 관련된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오너들의 필수 커리큘럼 사장사관학교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